오늘은 교재 70페이지 일물 일권주의를 보겠습니다. 벌써 1월 말이네요. 1년 12달 중에 한 달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세월 참 빠릅니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늘 쓰는 말이 뭐죠? 일부 일처주의. 신랑 하나 부인 하나. 여기 있죠? 일부 일처주의. 일물 일권은 물건 하나당 권리 하나다. 그 뜻이죠. 물건 하나당 권리 하나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한 개의 물건의 객체는 한 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일물의 결정은 사회통념에 따릅니다. 우리말로 상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말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회통념, 거래관념, 조리, 신의칙에 따라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여러 개의 물건 위에 또 한 개의 물건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 원칙이라는 거 항상 유의가 있습니다. 유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있다. 유의가 있습니다. 유의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보통은 원칙은 흔한 것이고 유의가 흔치 않기 때문에 흔치 않은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웠잖아요. 건물은 개수를 한 동, 두 동이라고 하고 토지는 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용의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용의물권 설정할 수 있고요. 용의물권은 아직 안 배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일부에도 구분수 인정하죠. 이거 뭡니까? 아파트의 일부에 아파트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우리 층층으로 구획되어 있잖아.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집합건물법. 나무 집단의 경우는 임목법 등기도 하나고요. 관습법상 명인법 인정하고요. 바로 배웁니다. 그런데 4번도 중요하죠. 남의 땅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농작물. 남의 땅에다가 파마늘, 고추를 막 심었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둘로 나눠서 그것이 단순한 모종 단계다. 그런 경우는 미성숙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성숙 농작물 즉 수확기 농작물은 불법 경작자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는 땅에 휴경지라고 하죠. 노는 땅에다가 야채 등을 심어서 이놈이 어느 정도 커서 성숙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땅 주인이 어느 놈이 내 땅에 뭘 심었어라면서 가로프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서 불법으로 경작한 경우 미성숙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성숙 농작물은 불법 경작자 소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 1번 판례 배웠죠? 우리가 첫날 배웠네요. 민법 총칙할 때 원시취득, 건물이라 하면 기둥지붕 주벽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원시취득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우리가 건물이 완성된 정도 되어야 소유권 취득이 인정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는 완성되지 않아도 보존 등기되지 않아도 기둥지붕 주벽 또는 기둥지붕 둘레벽 정도만 갖추면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자, 기둥지붕 주벽. 자, 2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적법한 경작권 없이, 다시 말해서 불법으로 땅 주인 허락 없이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경작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 벼란 뜻이죠. 이게 도가 벼도자인데 입도 벼란 뜻이죠. 그래서 불법으로 남의 땅에 벼를 심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놈이 성수 컸습니다. 수확기 있다면 누구 것이라고요? 불법 경작자 소유다.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땅을 늘려놓고 어느 놈이 내 땅에 벼 심었어라 하면서 이놈이 어느 정도 커서 성숙 단계에 있는데 가롭지 못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그래야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안 나죠. 물론 불법 경작자는 땅 사용료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법한 경작권 없이 남의 땅을 경작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입도가 성숙하였다면 경작자의 소유다. 무슨 경작자? 불법 경작자 소유다. 이 도라는 말이 어렵죠? 벼도자인데 입도 도열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도열병? 저는 시골에서 커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네요. 하여간 이 도라는 것이 벼도자다. 벼에 생긴 열병이라는 뜻이죠. 요즘 중국에서 또 열병 돌아서 그렇고요. 돼지열병도 있었고요. 의학이 발달됐다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어느 친구가 얘기하기를 의사 친구가 본인도 박사인데요. 제 머리카락 하나 뽑으면 여기서 박사가 100명이 나올 수 있다네요. 의학 박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몸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연구가 없는 거죠. 그러나 법학은 이미 다 거의 연구가 끝났습니다. 특히 민법 같은 거는 게르만법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법이 발전되어 오면서 그 법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말 민법은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조문이 잘 구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민법으로 박사학위 땄다 그런 건 대단한 분입니다. 박사학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의학 박사는 많고 공학 박사는 많아도 법학 박사 중에서 특히 민법 박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법이 거의 다 완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옥계, 개. 여러분 설날 차례 지낼 때 잘 보세요. 차례 지나고 나서 어른들이 개 덮어라 그러죠. 개가 무슨 뜻이라고? 뚜껑, 밥 뚜껑 덮잖아 이렇게. 그 개자예요. 건물의 옥상 뚜껑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복자인데 개가 덮을 게야. 제가 한자 강의를 하는 이유는 좀 알고 배우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개 덮어라.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뚜껑 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개가 뚜껑이라는 뜻이야. 덮개. 그래서 건물의 옥상의 뚜껑 부분 그리고 시설 부지에 정착된 내일은 그냥 단순한 건물의 구성 부분이지 단일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건물 화장실의 오수철을 위해서 화장실 옆 건물에 묻은 정화조는 역시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그래서 1번, 2번은 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물건의 개념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의 옥상의 뚜껑 부분, 건물 부지에 정착된 레인은 건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화제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배우다 보니까 물건에 관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판례이죠. 본체. 이런 말 낯설죠. 젊은 친구들은요. 본체, 사랑체. 그 본체야. 본체에서 떨어져 지어진 가재도구 보관 장소로서 시골에 광이라고 있습니다. 광. 방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광이라는 것은 그릇도 보관하고 음식물도 덜 보관하죠. 그런 이 방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중간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본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가재도구 보관 장소, 연탄 창고, 화장실 등은 건물의 효용을 돕기 위한 종물이다. 주물종물 개념이 있거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데요. 그래서 이것이 주물종물 개념이 인정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주물 처분하면 종물도 처분됩니다. 자, 춘향이가 가면 향당이도 따라가고 이도령 가면 방자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얘기요. 주인 가는데 종 간다. 그런데 2번 보시면 횟집과 수족관. 자, 이 뒤에 있는 것이 종물이거든요. 횟집 팔면 수족관도 주물종물, 백화점과 전화교환 설비, 주유소와 주익이 농지에 부족한 양수시설은 이 까만 글씨가 주물이고 뒤에 파란 글씨가 종물입니다. 왜 이렇게 나눈다고요?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따라간다. 물론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달리 확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죠. 횟집 팔면 수족관 따라가고 백화점 팔면 전화교환 설비 따라가고요. 주유소 팔면 주익이 따라가고 그리고 농지와 이에 부족한 양수시설은 주물종물 관계에 있다. 왜 이렇게 나눈다고?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소의 지하 유리 저장 탱크는 부하물로 봅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주유소에 저당 설정하면요. 저당 탱크도 겸유할 수 있거든요. 독특합니다. 부하물 아직 안 배웠고요. 그러나 호텔의 각 방실에 설치된 TV, 전화기, 냉장고 등은 주물종물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 가정도 그렇죠. 집을 팔 때 이거 떼가잖아. 호텔의 각 방실에 설치된 TV, 전화기, 냉장고 등은 주물종물로 볼 수 없다. 민법에 보면 시험법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민법의 중에서 시험법에는 103조부터거든요.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 배웠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중요합니다.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따라간다는 거. 다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임야, 야산에 있는 자연석을 깎아 만든 석불은 임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야산의 자연석은 야산의 일부거든요. 토지의 구성 부분인데 야산의 큰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깎아 놓게 되면 그 부처님은 야산의 주인과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물권의 종류와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